자, 이번 시간에는 뱀띠생 2022년 호랑이해 운세를 알아볼게요. 자, 뱀띠생에게 2022년 호랑이해는 겁살의 시간이다. 조율의 시간이다. 이 내용을 한번 알아볼게요. 명리학적인 용어는 2021년은 화개살, 2022년은 겁살, 화개살에서 겁살로 넘어가는 이 시점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자, 명리학에서는 12년이라는 시간을 하나의 기본 단위로 봐요. 그 중에서 뱀띠생이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3개의 시간이 있어요. 자, 뱀띠생이니까 당연히 뱀띠해가 중요하겠죠. 닭띠해가 대단히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소띠해예요. 여기서 이제 자신의 12년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뱀띠해, 닭띠해, 소띠해. 이 3개의 구간이 있어요.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삼합이라고 해요. 자, 2021년 소띠해는 뱀띠생에게는 화개살이라고 해요. 이 화개살 시간 다음에 이 시간을 한번 보세요. 하나, 둘, 셋. 요 3년간의 시간이 나타나죠. 이 시간은 뱀띠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시간이에요? 요 공간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요 3년간이. 보세요. 뱀의 에너지가 여기 소띠해에 저장이 되죠. 인생의 노하우가 가장 빵빵하게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뱀띠생들은 2021년에 많은 걸 경험하고 느끼고 그러한 1년이란 말이에요. 많은 걸 배워서 채워진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채워진 상태로 3년 동안 성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부분이 위험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뱀띠생의 에너지로 보면은 요 3년간은 자신의 에너지의 공백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에너지로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뱀띠생의 에너지는 꽃이 피는 5월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9월달에 열매가 완전히 성숙을 하죠. 여기를 뱀사자를 쓰시고 여기를 닭유자를 쓰세요. 땅에서 저장이 되죠. 여기 언제예요? 양력으로 1월달, 여기가 축월이에요. 소환대안이 있어요. 뱀의 에너지가 이렇게 저장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 그래요? 사유축을 삼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씨앗이 다시 이제 싹이 터서 에너지로 이파리로 나와야 되죠. 가지로 나오고 이파리로 나오고 요 구간이 3개의 구간이 발생을 해요. 여기에는 뱀띠의 에너지가 직접적으로 작동할 수가 없어요. 자, 이거를 인, 호랑이, 묘, 토끼, 진, 용 요 3개의 구간이에요. 요 구간은 이 뱀사자의 에너지가 어떻게 돼요? 작동하지 못하는 시간이죠. 네, 요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뱀사자의 에너지는 닭유자의 에너지에서 성숙이 돼서 축의 에너지에서 마무리가 되죠. 이게 언제예요? 2021년 화개살의 시간을 완성을 한 거예요. 이 보물 창고에다가 뱀띠생이 그동안 12년 동안 경험했던 것을 다 이렇게 보관할 정도로 가장 노하우가 축적된 상태, 거기가 화개살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좋은 기억, 나쁜 기억, 힘든 거, 이런 모든 것들을 여기에 저장을 해 놓는 거예요. 그럼 그 에너지로 이제 뭐든지 하고 싶잖아요. 그쵸? 뭐든지 해도 성공할 것 같잖아요. 그 구간이 인묘, 진 3년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명리학에서는 이 시간을 오히려 조심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왜 조심하라고 할까? 뱀띠생의 입장에서 보면은 가장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이 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쵸?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뱀띠생의 입장에서 그쵸? 여기는 출발점이죠. 여기는 마무리 상태죠. 이 부분이 비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명리학에서는 이 부분을 이름을 잘 보세요. 겁살, 제살, 천살이라고 했어요. 자, 이 겁제천 3년을 준 이유가 있겠죠.
이 겁이라는 게 뭐예요? 겁탈 당한다. 화개살 다음에 많은 경험을 했으니까 이제 나는 세상을 알았어.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번 해볼 거야 라는 마음이 이때 엄청 강해지겠죠. 2022년이 뱀띠생한테는 겁살의 시간이에요. 이 겁살의 시간에 뭐를 한번 크게 해보고 싶잖아요. 그때 오히려 명리학에서 뭐라고 했어요? 겁탈당할 수 있다. 이 겁이라는 것은 뭐예요? 나의 주도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주도권, 세상의 변수가 중요하더라.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나의 주도권으로 보면은 이 202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뱀띠생에게는 가장 많은 것을 느끼고 경험한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을 보는 눈이 이제 좀 성숙이 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명리학에서는 반대로 겁살이라고 줬단 말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은 뱀띠생이 2021년은 화개살이죠. 뱀띠생이 2022년은 겁살이라고 해요. 겁살의 내용만 알아서는 안 돼요. 뭐 하나를 더 알아야 돼요? 화개살에서 겁살로 넘어갈 때는 주도권이 어디에 있어요? 시대적 변수. 자, 이 시대적 변수에 주도권이 있기 때문에 시대적 변수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럼 시대적 변수 중에서도 제일 예민할 때가 언제라고 했죠? 소띠해에서 호랑이띠해로 넘어갈 때죠. 자, 시간의 흐름에서 경자년의 이 경자는 새로운 세상이 열렸음을 알려주는 거죠.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뜻이에요. 자, 새로운 세상이 열렸는데 소띠해가 되면은 이제 각축장이 벌어져서 이노베이션, 혁신과 개혁이 요구되죠. 이제 호랑이해가 되면은 그 4개의 측면에서 1등, 2등, 3등이 나뉘어져서 전문화가 되고 대량 생산이 된다. 그것이 호랑이띠의 에너지다. 이렇게 했죠. 근데 여기에 누가 있는 거냐면 여기에 뱀띠생을 대입을 해보세요. 뱀띠생이 여기에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냐면 신축년에는 뭐예요? 화개살. 호랑이띠에는 뭐예요? 겁살이란 말이에요. 자, 화개살과 겁살이 상당히 예민한 거라고 그랬죠. 그런데 거기에 시간적인 에너지에서도 이 축에서 인으로 넘어가는 것은 이제 전문화되고 대량 생산화되니까 일반화 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화개살과 겁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예요? 시대적 변수라고 했잖아요. 그 시대적 변수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소띠해에서 호랑이띠해로 넘어가는 시점이다. 각축장에서 전문화로 넘어가는 시점이다. 제품, 제도, 인물, 문화 시스템에서 1등, 2등, 3등이 정해진다. 선택이 된다 이거예요. 신축년에는 선택을 해도 애매하단 말이야. 아직까지는. 경쟁하고 다투는 것뿐이지 확연하게 결정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민년에는 결정이 되는 거예요. 뱀띠생이 화개살에서 겁살로 넘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겁살은 겁탈당한다. 조심해라. 이 정도에서 이해하시면 안 돼요. 더 깊은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요. 시대적 변수의 의미까지도 아셔야 돼요. 자, 요걸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요거는 어렵지 않죠. 화개살에서 겁살로 넘어가는 여기도 참 예민한 거기 때문에 이 내용 자체, 화개살의 내용, 겁살의 내용도 알아야 되고 소띠해에서 호랑이띠로 넘어간다는 것은 전문화가 되고 등급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선택하기가 쉬워지겠죠. 아, 공연 문화에서는 저게 최고구나. 아, 택배 문화에서는 저게 최고구나. 아, 게임이나 영상물에서는 저런 시스템이 최고구나. 아, 통신이나 유통 시스템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 게 최고구나. 등급화돼서 알려준다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호랑이라는 거예요. 호랑이. 호랑이는 레벨이 결정이 된다. 1등, 2등, 3등 순위가 결정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노베이션 하는 사회 문화 시스템만 살아남는다 이거예요. 옛날 스타일을 고집하는 사람은 살아남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기에 누가 있는 거예요? 뱀띠생이 겁살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 있는 거예요. 화개살이라는 거는 12년 동안의 노하우를 저장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자기가 세상을 다 이해했다고 착각할 수 있겠죠. 시대적 변수를 이해하지 못하면 여기서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실패할 수 있는 거예요. 겁탈당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이 아니고 사회적인 변수 때문에 생긴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잖아요. 2021년은 화개살이고 2022년은 겁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지만 사실은 여기 뭐가 숨어 있어요? 시대적 변수가 숨어 있죠. 이 변수를 고려하라. 그래야지 이 겁살을 나의 주도권으로 가지고 올 수 있다 이거죠. 자, 명리학에서 시간의 의미 이제 이해하셨죠? 이 뱀띠를 이해하실 때 뱀띠만 이해하시면 안 되고 화개살에서 겁살로 넘어간다. 요것만 아시면 안 되고 이 시간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꼭 아셔야 돼요. 경자년은 2020년은 새로운 변화된 거기에 시작점이고 신축년은 그 시작된 것이 이노베이션의 각 축장을 벌이죠. 그 결과물로 호랑이띠해 확정이 되죠. 2022년이에요. 호랑이띠해에 전문화되고 확정이 돼서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시대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이 시간의 의미를 아주 꿰뚫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뱀띠생에게 2022년은 겁살의 의미를 갖고 있다. 쟁탈전이에요. 쟁탈전. 내가 취득할 것인가, 사회의 변수에 내가 휘둘릴 것이냐, 경쟁에서 탈락할 것이냐. 내가 부족해서 탈락하는 게 아니죠. 사회에서 요구하는 그 변수 때문에 경쟁에서 탈락할 것이냐. 뱀띠생이 이러한 시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기가 언제예요? 2022년. 2022년의 시간의 변수를 자꾸 공부하는 거예요. 짧게는 12년이지만 길게 보면 60년 동안 이제 세상이 바뀐 거예요. 자, 이 겁살이라는 에너지는 나의 주도권만 생각하시지 말고 사회에, 내 주변에 나의 주도권을 어떻게 행사할 것이냐. 자,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의 변수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겁살 시기가 되면 단절해야 되는 관계의 변화가 올 수밖에 없겠죠. 공간의 이동이 올 수밖에 없겠죠. 업무의 변수가 올 수밖에 없겠죠. 절하면서 새로운 인연을 맞이하게 되더라. 절처봉생이다. 2022년에 겁살이라고 준 의미를 이해하셔야 돼요. 주변에서 주도권 쟁탈전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럴 때 나의 주도권만을 내세워서는 오히려 내가 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 변수를 이해해야 된다. 자, 뱀띠생의 2022년이란 겁살 주도권 싸움이 될 수 있다. 자, 끊어내라. 뭘 끊어내야 되겠어요? 잘못된 습관, 그 다음에 질병. 이 질병이 왜 중요하냐면 1965년생, 1953년생이 질병으로 고생하던 이 부분을 잘 해결을 하셔야 돼요. 인간관계에서 발생한 스트레스, 신경성 질환, 이 질병 상황이 계속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겁살 시기에 완전히 자기 건강에서 겁탈당하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 요소 있는 거 끊어내야 되고 새로운 것을 맞이하라. 자, 새로운 인연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업무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공간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77년생, 89년생은 새로운 선택과 새로운 터전을 맞이하는 거예요. 요 구간이란 말이에요. 여기를 뭐라 그래요? 화개살과 겁살의 연결고리라고 해요. 끊어낼 건 끊어내고 절처, 그 다음에 새로운 것을 맞이할 건 새로운 것을 맞이해라. 봉생, 새로운 인연을 맞이하는 분들도 생기고요. 결혼, 재혼하시는 분, 업무의 변경을 맞이하는 분들, 2022년에 겁살을 자기 주도권으로 끌고 와야 돼요. 그런데 자기 능력만 믿고 자기 주도권으로 갔다가는 오히려 겁탈당할 수 있다. 그래서 뭐를 생각하라? 시대적 변수를 생각하면서 겁살을 이해해야 된다. 자, 뱀띠생에게 2022년 겁살로 넘어가는 이 시점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능력은 충분히 지금 갖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적 변수라는 게 끼어들기 때문에 제일 어려운 시간이에요. 왜냐면 시대적 변수를 끼워 넣어야 되니까 그 부분이 어려운 거죠. 자, 이 겁살 시기를 제대로 보내지 못하면 큰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주변을 정리할 거 정리해라. 끊어낼 건 끊어내고 헤어질 사람은 헤어지고 버릴 건 버려라 이거죠. 그래서 뱀띠생 2022년 호랑이 해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겁살의 시간이다. 관계를 조율해야 된다. 단절해야 될 부분 빨리 단절하고 무조건 주도권을 놓아라 그런 뜻은 아니지만 내가 주도권을 외부에 직접 행사하지는 말아라. 눈치를 봐라 이거예요. 뱀띠생이 눈치 보기 싫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눈치 봐라 이거죠. 이 겁살에 우리가 포인트가 있는 거잖아. 2022년은. 그렇죠? 여기서 눈치 봐라 이거죠. 근데 사람 마음이 그렇게 안 되죠. 남의 눈치를 보기 싫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명리학에서는 조금 한 발 물러서라 이거죠. 한 발 물러서라. 상대방을 잘 선택을 해야 돼요. 상대방은 나를 도와준다고 나랑 결합하기를 원하는 거지만 그 상대방이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시대의 변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거기에서 실패가 올 수 있는 거예요. 2022년에. 그래서 이 상대방이 어떠한 제안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만 믿고 가지 마세요. 그리고 사회 상황의 선택. 2022년 이민년이 의미하는 세상의 변화. 호랑이 해가 되면 이제 확정이 되는 거죠. 전문화가 되고 대량 생산이 된다. 경자년에서 출발한 새로운 세상이 신축년에서 각축장을 이루고 제품, 제도, 인물, 문화 시스템에서 다 보여주죠. 보여줬는데 보통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쪽으로 갈지. 세상을 이끄는 제품, 제도, 인물, 문화 시스템을 여기에서 알아본다는 것은 대단히 세상을 앞서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민년이 되면은 이제 알아볼 수 있죠. 이제는 확정이 돼서 우리 일반인들도 알아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시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시대 변수 중에 가장 어려운 해는 신축년에서 이민년으로 넘어가는 시점이다. 가장 시대 변수가 예민한 시간이다. 거기를 우리가 12띠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민년이 됐는데도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면 안 된다는 거죠. 제품, 제도, 인물, 문화 시스템이 호랑이띠 해는 확정이 된다. 뱀띠생이 화개살에서 겁살로 넘어간다는 것은 뭐 조심해라. 사업을 진행할 때 남에게 당할 수 있다. 사기당할 수 있다. 자신의 주도권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좀 자만하지 말고 자기의 존재감을 너무 드러냈을 때는 남한테 시기 질투를 당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겁살의 의미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다가 시대 변수를 끼워 넣으셔야 돼요. 이제는 이민년의 세상이 열린 거다. 이제 세상에서 드러나는 제품, 제도, 인물, 문화 시스템을 제발 주시하라. 2022년은 60년을 끌고 가는 인물, 문화 시스템이 모두 등장하기 때문에 세상 공부를 하자는 거죠. 세상에서 다 보여주는데 우리가 눈을 감아버리면 안 되겠죠. 그저 옛날과 똑같은 그 잣대로 평가한다면 너무나 많은 것을 놓치게 된단 말이에요. 이제 무엇이 앞으로 세상을 끌고 갈 건지 다 보여준단 말이에요. 이민년으로 넘어가는 이 2년 동안 완전히 다 보여준단 말이에요. 이러한 제품이 세상을 끌고 갈 것이고 이러한 제도가 세상의 기준점이 될 것이고 이러한 인물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고 이러한 문화 시스템이 세상을 주도할 거야. 이걸 다 보여준단 말이에요. 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몇 번이라도 곱씹어 보셔야 돼요. 매일매일 눈을 부릅뜨고 살펴보셔야 돼요. 방향성이 보이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뱀띠생에게 겁살의 시간이 이렇게 중요한 거다. 지난 12년간 고생했던 거, 좋든 싫든 모든 것이 이제는 자신의 인생의 노하우가 돼서 성숙되고 충만된 상태죠. 그러나 여기에서 너무 자신만만해 하지 말아라. 여기 사실은 뭐가 감춰진 거예요? 시대 변수죠. 이거를 느끼지 못하면 겁살이 되는 거예요. 어떤 전문가의 말이라고 해서 무조건 투자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한쪽으로 올인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래요? 2022년 이민년에 시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동안 자신이 고생했던 흔적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흔적이 드러나서 참 좋은 일도 많았고 그동안 몸 관리 잘못했던 사람은 2021년에 질병으로 고생도 많이 했고 그렇죠? 수술까지도 간 분들도 많이 있겠죠. 그 12년에 내 삶의 흔적이 드러나기 때문에 본인 자신의 질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화개살에서 겁살이라는 것은 이제 뱀띠생의
상황만 평가한 거죠. 여기에 뭐가 평가가 돼야 돼요? 시대적 상황이 평가가 돼야 되겠죠. 그래야지 2022년이 뱀띠생에게 어떤 에너지를 만들어내는지 제대로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뱀띠생이 세 개의 중요한 변곡점이 있죠. 그런데 이 부분은 뭐예요? 텅 빈 상태죠. 뱀띠생의 에너지가 직접 작동하지 않는 이 시기에 첫 번째가 겁살이란 말이에요. 이때 2021년에서 2022년으로 넘어가는 이때를 조심해라는 거죠. 아무리 자신만만한 일을 하시더라도 올인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시간의 의미는 이제 이해하셨죠? 이제 뱀띠생에게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가 화개살에서 겁살로 넘어가는 시점이죠. 그 다음에 시간에서도 제일 예민한 시간이 언제예요? 신축년에서 이민년으로 넘어가는 시점이죠. 그 두 개가 겹쳤죠, 뱀띠생에게. 그렇기 때문에 제일 어렵다는 거예요. 여기 시대 상황과 뱀띠 개인 운세, 이 두 개가 가장 예민한 게 두 개가 겹쳤단 말이에요. 어떤 투자를 하시든 올인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겁살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예요? 끊어낼 거는 끊어내고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자기 거로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1953년생은 이제 이 질병을 확실히 마무리를 해줘야 되죠. 잘못된 관계는 빨리빨리 끊어내야 되죠. 질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음식과 신경이에요. 음식과 신경. 신경에서 음식에서 새로운 생을 맞이하라. 봉생하라. 1965년생은 이제 50대 중후반으로 넘어가는 거죠. 질병을 확실히 마무리하셔야 되고요. 사회 변수와 업무 변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남의 말만 듣고 올인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죠. 1977년생과 1989년생은 이제 자기 업무에서도 성숙이 되어 있다. 그래서 새로운 시도를 하고 본격적인 업무를 추진하고 이런 건 참 좋은 시점이 온 거예요. 우리가 같이 공부하는 이 사회 변수를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특히 겁살 시기에는 사회 변수를 생각하지 못한다면 겁탈당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체크하라, 그런 뜻이죠. 이 부분. 호랑이띠 해는 뱀띠생에게 겁살이다. 겁살의 의미를 먼저 이해하시고, 두 번째는 시대적 상황을 꼭 이해하셔야 된다. 그동안에 그 고생한 결과물이 좋은 쪽으로 이제 진행이 돼야 되잖아요. 2022년 호랑이띠해를 맞이하게 되는데 시대적 상황의 변수를 맞이할 수가 있다. 가장 예민한 시간이다. 자, 뱀띠생이 그동안 마무리를 잘 하셨으니까 이제 이민년의 겁살의 시기로 새로운 출발을 잘 하셔야 돼요.